저기다가 없는데 있다 나중에 있어요. 그분 오면. 여러분요, 나중에 전리쯤 되면은 우리 그 반장님 골반 테스트 한번 보면은 피로가 풀리는데요. 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요. 대리를 먼저 앞에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요. 1번,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 양도의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를 할 수 있다.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뭐를 했을까요? 준법률행 중에서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이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이죠. 이것은 표현 행위로서 뭘 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통지도 대리할 수 있다. 준법률행위, 대리가 가능하다. 뭐는 대리가 안 된다? 사실행위,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2번요,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줄고요, 부분적, 딱한 부분적. 왜 그러냐? 수동대리 동그라미 해봐요. 수동이요. 수동은 언제나 각자 대리예요. 수동은 언제나 각자 대리. 그런데 여러분, 능동대리는요, 원칙적으로는 각자 대리지만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대리하고 능동대리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대리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 OX, X죠?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4번은요, 대리인은 자기가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나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의 대리인 을이 파산 선고 줄고요. 대리인 을이 파산 선고,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에요. 우리가 대리권은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호경 계시죠? 그래서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소유 토지를 매각했다면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 알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 그러니까 무권 대리, 이렇게 되죠. 그러면 4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수권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이제 대리권은요, 대리권이라는 것은 먼저 뭘 한다? 발생하죠? 발생하는 것은 어떤 대리가 있다? 그래서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대리가 있어요? 임의 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법정 대리는 뭐예요?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 또는요, 뭐냐면 법원이 선임을 해요. 법원이요. 그런데 임의 대리는요,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는요,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위임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이요. 그래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잖아요. 이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고, 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단독행위라고 하고, 이것을 계약이죠. 그래서 단독과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행위죠. 따라서 여러분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대리를 임의대리라고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를 법정대리라고 그래요. 법률의 규정을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대리. 이걸 법정대리라고 하면 안 돼. 법률 행위는 임의대리고 법률의 규정을 법정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1번, 수권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의 일반 원칙과 같은 원리에 따라서 한다. 왜 그러냐? 수권행위는 단독행위거든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거든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 말이죠. 결국 수권행위는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요, 대리권 수여. 우리 아까 했었는데 첫 시간에요. 대리권 수여는 뭐다? 맨 끝에 불요식 행위 줄 것이고, 맨 끝에 불요식, 거기다 또 써야 되겠죠? 비출연행위, 비출연행위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단독행위로서 뭐다? 의사표시이다, 세 마디. 그래서 불요식행위, 비출연행위, 의사표시, 이렇게. 3번은요, 위임장이 있더라도, 그랬죠? 위임장이 있더라도 정당한 수권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이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이죠? 위임장이 있죠. 이런 위임장이 있더라도 정당한 수권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봐봐요.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수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판례가 뭐라 했냐면 위임장이 있는데 다른 의사 아무 말도 없이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위임장 주는 것하고 위임장은 뭐냐면 사물을 처리를 부탁하는 거거든요. 위임장을 줬다고 해서 언제나 그 사람한테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임장이 있어도 대리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위임장은 줬는데 아직 숙권행위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닌데 이 말이죠.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숙권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대리권이 없는데 이 말이죠. 대리인이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상대방이 제시한다 말은 무슨 말이죠?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이 말이죠. 그럼 상대방은요 위임장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 착각할 수 있다? 대리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따라서 무슨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4번 본인이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인 이유로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으나 대리인은 제한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옆줄 긋고 숙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숙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본인이 단독으로 해요. 단독으로. 따라서 본인이 미성년자이면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인은 숙권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은 제한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숙권행위를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5번 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 줄 것이고 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를 뭐라 하냐?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원인된 법률관계. 128조에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나와 있어. 알겠죠? 다른 말로 그것을 뭐라 한다? 위임계약이라고 얘기해. 위임계약. 알겠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 다른 말로 원인된 법률관계. 알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위임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본인은 숙권행위를 처리할 수 없다. 틀렸어요. 우리 법정으로는요 128조에 보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고 돼 있고 또 뭐라고 돼 있냐? 숙권행위를 철회해도 대리권은 소멸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 구조상으로 보면은 원인된 법률관계하고 숙권행위를 같이 본다, 따로따로 본다, 따로따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해도 숙권행위 뭐죠? 대리권을 소멸하고 숙권행위가 철회가 돼도 대리권을 소멸해.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숙권행위를 철회해서 대리권을 뭐 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대리권의 범위 시험에 잘 나오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리권의 범위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이런 것은 그냥 암기가 돼야 돼.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범위가 명백하다. 명백.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다.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명백하냐? 대리권의 범위 밖으로 명백하냐 이 말이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아니면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요. 체결의 대리권 이것은 중도금과 뭐를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이죠. 체결과 이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잔금 지급기일을 뭐 할 수 있어? 연기해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여기서 이거 말고 임의 대리권은요 수령 대리권을 뭐 한다? 포함한다. 이 말도 있지만 두 마디가 중요하다.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바뀌다 그러면 뭐다? 극과 극이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극과 극이다. 여기 한번 볼까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와라. 예금을 하고 와라. 예금. 가서 내 돈 영수 받아와라. 그 다음에 매도, 집을 팔고 와라. 그 다음에 입찰을 봐와라. 이렇게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가서 체결하고 오랬더니 가서 뭐하고 왔어? 해제하고 왔어. 해제. 예금하고 오랬더니 가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뭐라고 왔어? 처분하고 왔어. 돈 받아오라 했더니 이 인간 가가지고 면제하고 왔어. 매도, 집 팔고 오라 했더니 가서 집 하나 사왔어. 매수. 입찰, 경매 받아올 때 경매 갔다 또 취하고 왔어. 이런 이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이건 뭐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런 것을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이렇게 한다? 그럼 이것은 대리권의 범위 바뀌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이렇게 본인이 책임지려면 이런 게서 본인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 특별 뭐가 있어야 돼? 수권. 그래서 올해 주택관리 시험에 이번에 전번 줬던 주택관리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게 나왔단 말이죠. 어디라? 영수.
영수의 대리권을 줬을 때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 수권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OX, X 알겠죠? 그래서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죠. 불분명하면 여기서 뭐다?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죠. 그럼 보존행위는 기본적으로 이러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 보존행위 첫 번째 수선한다. 수선 뭐죠? 낡아서 수선한다. 보존이죠. 그 다음에 뭐죠? 미등기죠. 미등기 부동산을 뭘한다? 보존 등기한다.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뭘한다? 소멸시효를 뭐를 해? 중단시킨다. 중단.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보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뭘한다? 이용하고 무슨 행위다? 계량행위를 한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안 되는 것 있죠? 안 되는 건 뭐다? 예금. 예금을 인출해서 뭐라서 한다? 주식. 주식을 사거나 예금을 인출해가지고 대여.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또는요 임야. 임야를 뭐로? 대지. 대지로 형질 변경하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고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불분명한 것이 118조인데요. 이런만 하면 안 돼. 봐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OX.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OX.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틀렸다 이 말이죠. 이용 계량행위는 앞에가 성질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성질이 변하는 이용이나 계량은 안 돼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OX. O. 왜냐면 전체를 다 얘기할 때는 O. 알겠죠? 만. O. 그런데 하나만 얘기할 때는 뭐라 해야 돼? 를. 하나만 얘기할 때는 를 얘기해야 돼. 전체를 얘기할 때는 만. 자, 볼까요?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법조문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알았죠? 자, 두 번째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뭐를 빠졌어 지금? 보존이 빠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른 곳은 아닌데 여기에서는요 이 법조문을 가지고 말장난을 많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2번 대리권에는 임의 대리권 줄 것이고 맨 끝에 수령 대리권을 포함. 맨 끝에 수령 대리권을 포함. 그 다음에 2번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 체결 동그라미, 체결의 대리권을 소유받은 대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에 줄고요. 중도금과 잔대금을 수령할 거란 수령 동그라미,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에는 수령할 대리권이 있다. 자, 그러면 3번은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줄고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해서 줄과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계약 체결 동그라미,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소유받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극과 극이죠?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5번 대여금 수령권한 수령 동그라미, 수령 그러니까 김일성 쓰면 큰일 나. 알겠죠? 수령권한 말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의 일부를 면제 동그라미, 면제. 수령 오라겠더니 면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특별 수권이 필요. 그러면 되지. 그러면 돼. 알겠죠? 본인의 뭐가 있어야 돼? 특별 수권. 왜? 원래는 수령이라고 했는데 면제 안 되죠. 극과 극이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특별 수권이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43번. 예금 계약의 체결. 거기까지 줄고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 동그라미, 대출을 받거나 기타 일을 처분 동그라미, 처분 예금을 하고 오라 했더니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극과 극이죠. 자, 2번은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말이 빠른가요 지금요? 이럴 때 반장이 제일 좋아요. 알겠죠? 자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됐죠? 부동산을 매수 동그라미,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당연히 그 부동산을 처분 동그라미 처분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매수, 처분 이렇게. 3번은요.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보존행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줄과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 이때는 만을 집어넣어. 왜요? 앞에가 무슨 말이 들어있어? 보존하고 이용하고 개량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만을 집어넣어.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을 만들죠. 보존행위가 없다고 해봐. 권한을 정하지 않는 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 그러면 틀린다고.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래야지. 이해됐죠 지금? 자 5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 4번 안 했어요?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은 건물의 임대 알죠? 임대 그러면 뭐죠? 이용이죠? 그 다음에 채권의 소멸시효로 중단 보존행위죠? 기한도래 채무를 변제 보존이죠? 이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예금의 주식 전환이 안 돼. 예금의 주식 전환.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예금을 인출하여 대여하는 행위. 예금을 인출하여 대여하는 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은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그것은 보존등기. 그것은요. 본인의 수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보존행위, 보존등기 줄 것이고 보존행위로서 제한 없이 가능 이렇게요. 보존행위로서 제한 없이 가능해. 제한 없이. 알겠죠? 그래서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별 수권이 필요가 없다. 왜? 보존행위니까 그렇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보면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첫 번째 뭐다? 본인의 승낙. 이런 본인의 승낙하고 부득이한 사유. 맞아요? 틀려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맞아? 틀려? 뭐라고 해야 돼? 본인의 승낙만 있으면 돼? 여러분요 이것을 채무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이 자기계약 쌍방대리예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는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두 가지 항상 헷갈린다 했잖아요. 뭐라고요? 여기 봐봐.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본인의 승낙 있죠?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채무이행.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점수 안 나오도 여러분 크게 실망 같은 그런 건 안 하죠? 왜냐면, 이런 상태에서 실망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알겠죠? 우리가 이제 실망 같은 거 할 때는 공부가 돼 있을 때 이제 실망을 하는 건데요. 알겠죠? 네. 자기계약이요? 자기계약 눈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쌍방대리죠? 그 다음에 뭐가죠? 복대리 선임. 복대리 선임할 때 어떻게 하죠? 봐봐. 여기 둘 다 본인의 승낙. 이게 헷갈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채무이행이고 복대리는 부득이한 사유예요. 그냥 둘 다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병원에 입원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를 이행을 할 때. 그러니까 봐봐, 채무 이행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이 승낙이 있어도 하고 본인의 승낙이 없다 할지라도 뭐는 가능하다?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그러면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되는 게 뭐가 있어? 자기계약 쌍방대리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하는 거 뭐가 있어? 법무사죠. 법무사의 등기사무 가장 많이 나오죠. 법무사 등기사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죠? 사채 알선업자. 알선이요. 사채업자가 아니고 알선업자. 알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주택발사 시험에 뭐가 나왔다? 그래서 주식의 명의개서. 주식의 명의를 바꾸죠. 명의개서. 그 다음에 뭐죠? 변호사가요.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하는 것. 변호사가 채권자, 채무자 쌍방 이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채무이행도 되는데 채무이행이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채무이행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가 있냐고. 먼저 뭐가 있다? 다툼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항변권이 붙은 것. 그 다음에 뭐 기한이 미도래. 기한이 도래하자는 것.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여기는 뭐죠? 대물변제라든가 경계라든가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물변제, 경계 이런 것도 안 돼. 그런데 특히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기계약이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지. 자기계약이 뭐가 있어? 자기계약이 허용이 되는 게 있어. 그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행위.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자기계약이지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쌍방대리에서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있어? 건물은 하나인데 건물은 갑과 을 쌍방으로부터 경매를 받아달라고, 낙찰을 받아달라고 쌍방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기계약이 허용되는 건 알아야지.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행위. 자기계약이지만 유효이다. 두 번째, 또 뭐가 있다? 쌍방대리. 안 되는 것 있다. 물건은 하나인데 쌍방 당사자로부터 뭐를 했다? 낙찰을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한 민법 총칙 강의 노트 있잖아요. 강의 노트는 여러분 그 전번에 뭐랬죠? 그 일일 특강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죠? 그래서 어디죠? 노량진 가가지고요. 다시 특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자료가 특강을 해가지고, 특강을 해야지 오탈자를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강을 해가지고, 오탈자를 잡아가지고, 다시 보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뭐죠? 나중에요. 8월 둘째나 셋째 주 내줬죠. 셋째 주 내줬죠. 강의를 중간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죠? 자, 45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요. 봐봐요. 강의를 쭉 이렇게 해보니까요.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 휘발성이 강하다. 알겠죠? 휘발성이 강해요. 여름이에요. 아주 휘발성이 강해요. 예.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뭐냐면, 일일 특강했던 강의 자료 있죠? 그 강의 자료 가지고 짧은 시간에요. 짧은 시간에 한번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그래서 야간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언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요.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야간반은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수요일하고 수목금 아니 화수목 3일간 뭐를 하냐면 문제풀이를 할 거거든요. 야간에요. 이따 6시까지 끝나면요. 7시부터 야간반 강의할 거예요. 10시까지요. 문제풀이요. 그래서 문제풀이 그걸 야간반은 좀 빨리 끝내고요. 야간반은 그 자료를 가지고 나머지 시간 한 2주 정도, 이틀 정도 남지 않을까 싶어요. 남으면 그걸 가지고 하고요. 주간반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내가 보니까요.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우리가요. 자요. 한번 보세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항상 하는 말.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어려운 것이지 지금부터 점수 올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신 과정이 힘든 것이지 여러분요. 지금부터 점수 올리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조금요 봐가지고 그것을 점수 올리는 것은 금방이에요. 그리고 일단 일일 특강을 해놨기 때문에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압축해서 강의하다 보면요.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겠죠? 자, 45분은 보세요. 그래요? 죄송해요. 자, 1번요. 그런 것도 참 절지도 않고 잘 알아요. 자, 1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를 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줄고요. 본인의 허락. 그러면 허락이 있으면 자기와 법률행위하거나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허락 이렇게요. 2번.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 줄고요.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 이런 경우는 맨 끝에요.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 아주 중요하죠. 5번 아주 중요하죠. 5번, 2번, 5번. 자기 계약 쌍방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2번하고 5번밖에 없죠.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줄곧 동일 물건이요. 동일 물건에 관하여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알겠죠?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을 잘 알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셔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지는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요, 대리인은요,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채무를 자신에게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말한다? 채무이행은 써가다가 채무이행은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쌍방대리가 가능.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3번은 뭐냐? 이런 말이에요. 봐봐. 3번은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이요. 봐. 여기 지금 갑이 본인이잖아요. 본인이고 이 을이 대리인이란 말이죠. 대리인인데 본인이라는 사람이 대리인한테 이 사람이 금전 출납의 대리권이 있어. 본인의 통장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본인한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이 대리인한테요, 얼마 1억을 빌려가지고 언제나 10월 1일 날까지 돈을 갚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이 10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대리인이 본인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본인 통장에 1억 5천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요,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필요하면 빌리면 되고 돈 갚을 날짜가 되면 돈을 갚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10월 1일이 됐죠. 오늘 통장 안에 돈이 있죠. 그러면 본인 통장에서 자기 통장으로 계좌 이체시킬 수 있는가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이거 있다. 이것을 채무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무이행 허용된다 이 말이죠. 4번 법무사 동그라미 법무사. 그다음에 맨 끝에요. 등기 신청 행위는 유효. 딱 거기만. 아주 우리 시험에 한번 났어. 그다음에 5번 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45번은요. 1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현재 여러분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리권 남용은 첫 번째 뭐냐면 먼저 대리권의 범위 내예요. 대리권의 범위 내가 돼야 돼.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 생리하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을 져. 본인 책임이요. 그래서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져. 알겠죠? 그런데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대리인을 하는데 그것을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이런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이다.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거기를 줄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요. 107조 제1항 단서 유추 해석상 거기까지 줄고요. 그 107조 1항 단서를 뭐라 한다? 써요. 거기다가 이퀄 비진이 표시요. 비진이 표시 유추 해석상 본인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 말이 없는 한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2번 대리인이 수인 동그라미 수인 원칙적으로 맨 끝에 무슨 대리다? 각자가 대리한다. 각자 대리 원칙이다. 그 다음에 3번요. 대리인이 된 후 성년 호경 개시 심판이 확정됐다. 대리인이 된 후 성년 호경 개시 심판. 대리인이 된 후에 파산 선고.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인이 되고 난 후에 성년 호경. 대리인이 되고 난 다음에 파산 신청. 그러면 뭐가 된다? 대리권이 소멸. 써봐, 거기다가. 써봐.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대리권 소멸, O다, X다. 대리권 소멸, O다, X다. X다, X.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대리인으로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야 대리권이 소멸해.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이야. 그걸 알면서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 이미 대리의 종료 사유로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이미 대리의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줄고 한정 동그라미 한정.
한정식도 아니고 한정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한정. 뭐가 하나 빠졌어? 뭐가 하나 빠졌어? 오케이. 수권행위의 철회가 빠졌죠. 수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행위가 철회가 되다. 이것은요, 이것도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그 지문 그대로예요. 알겠죠? 그럼 거기다 또 하나 써봐. 옆줄 긋고. 법정 대리권의 소멸 원인은 뭐가 있어? 법정 대리권의 소멸 원인은 뭐가 있어? 그렇죠? 능력자가 된 경우, 제한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권은 소멸을 해. 제한 능력자가 되죠? 그러면은 법정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5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갑은 을의 대리인인데, 을이 됐죠? 갑은 을의 대리인인데, 갑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이었다. 일시적으로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한번 여러분, 대리인 봐봐. 대리인은 술 마셔, 못 마셔? 아, 대리인도 술 마셔. 기분 나빠가지고 와이프하고 싸우고 술 한잔 마시고, 그날따라 맛이 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컨디션 또 한 병 마시면 또 멀쩡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이 됐다? 아, 어젯밤에 이 말이죠. 필름 끊겼다. 아침에 다시 이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뭐죠? 의사무능력이다 해가지고 대리권을 소멸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소멸하지 아니한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그럼 현명이요? 그럼 현명을 할 때 어떻게 하죠? 현명? 그럼 현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대리인 을이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뭐예요? 현명은 가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을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 본인을.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죠. 위한다는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다른 말로 뭐다?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리관계의 표시.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대리행위의 표시 없이,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이런 말이 나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현명은, 이게 현명인데, 이걸 뭐란다? 현명인데, 현명을 했느냐? 114조. 현명을 하지 않았느냐? 115조. 이렇게. 그래서 현명은 어떻게 한다? 현명은 원칙적으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대리인의 이름으로 현명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갑의 이름으로 갑의 인장을 날인해서 할 수도 있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서명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서명대리. 누가 책임진다? 본인께서. 현명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현명을 할 때는 반드시 대리인의 이름으로 현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는 현명을 하지 않았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다, 추정한다다. 대리인의 행위로 추정한다예요, 본다예요?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예요, 본다? 그러니까 보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알겠죠? 그런데요,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모르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원래는요, 대리인의 행위로 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그 사람이 대리인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죠. 그럼 누구에게 법률과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법률과가 기소해.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왜요? 상대방이 이미 그 사람은 누구란 걸 알고 있었죠? 대리인. 여기서 뭐죠? 위임장을 뭘 했다? 제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원래는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인데, 그래서 위임장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마치 자기 물건인 양 팔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현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상대방은 누구에게만 이행을 청구한다? 대리인에게만 청구한다. 그런데 상대방이라는 사람한테 위임장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계약서에다가는 자기 이름을 썼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은 이 사람이 것을 알고 있다. 갑의 대리인 것을 알고 있다. 누구에게 법률과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한다. 이 말이죠. 자요, 1번, 46번의 1번이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만다 생긴다. 알겠죠? 그래서 봐봐, 줄고 봐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거기를 줄고.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이 말은 현명이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 여기서는 뭐냐? 본인을 위한다. 위한 거고 동그라미야. 위한 것.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 X. 본인의 이익 X.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옆줄 그어봐.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시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대리권을 남용하면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야?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대리권 남용은 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일하니까. 알겠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일하니까 설령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그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다. 두 번째,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현명이라는 말이다. 자, 2번,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중요하죠. 줄거 본인의 이름, 본인의 인장.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서명대리다. 이게 서명대리. 여러분 정신 좀 차려봐. 광이 별로 얼마 있다고. 나 이따 저녁에 또 강의해야 되는데 좀 정신 좀 차려봐. 알겠죠? 본인의 이름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었죠? 이걸 무슨 대리다? 서명대리죠? 이것도 대리행위로서 뭐하다? 유효. 알겠죠? 서명대리. 3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 줄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 당연히 이것도 현명, 대리관계. 여기 봐봐. 여기는 또 대리관계 표시라고 해놨죠. 여기 봐봐. 대리관계 표시로 볼 수 있다. 줄거 봐. 가로 묶어봐. 대리관계 표시 현명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볼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기다가 맨 끝에다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 틀렸죠? 뭐라고 쓰냐?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말이죠. 4번,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줄고요.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간주란 말이 뭐다? 이퀄 본다 이 말이죠. 본다. 대리는 줄고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5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거 여기까지는 뭐라 한다?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이 말이죠. 상대방이요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모르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누구에게 효과가 생긴다? 본인에게. 알겠죠? 정답은 3번. 자, 그럼 47번이요.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한테 대리행위는요,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죠. 그럼 대리인이 하다 보면 하자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자요. 자, 봐봐.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본인의 지시가 있죠. 그럴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죠? 그러면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자, 그럼 봐. 자, 103조. 103조에서 본인은 멀쩡한데요. 대리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어요. 그 다음에 104조요. 104조에서 궁박이라고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솔하고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8조요. 본인은 멀쩡해요. 그런데요,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뭘 해서 통정 허위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110조 제2항이요. 110조 제2항에서요.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돼요. 여기서 봐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봐요.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고 봐야 돼. 자, 지금 봐요. 모든 것은 대리행위 하자는 아무 말이 없으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 있을 때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3조죠. 103조는 103조에서
본인은 멀쩡한데요. 대리인이 이중매매에 적극하다면서.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누구를 기준으로 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대리인이 적극하다면 했잖아요. 103조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은 누구를 기준으로? 그래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한다 이 말이죠. 통정을 표시해서 본인은 멀쩡하죠? 대리인이 통정을 했네. 누구를 기준으로 해? 대리인이네. 그러니까 뭐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아무리 멀쩡을 해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보면 뭐가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본인이죠. 본인이고 이 사람이 상대방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다? 대리인이죠. 이런 우리가 대리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계약의 당사자죠? 상대방과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고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상대방하고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우리가 이 계약이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해.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뭐한다? 취소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취소해요. 법률행위를. 취소는. 그래서 그러면 취소하고 해제는 달라요.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해요. 모든 법률행위.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런데 해제는 계약만 해제를 해요. 이게 차이란 말이죠.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런데 해제는 뭐만 해제한다? 계약만 해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대리행위의 하자로서 취소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단독이나 계약이나 합동행위를 취소한다 이런 말이죠. 내가 지금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해야지 취소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그러니까 항상요, 대리에서 계약은 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리인과 상대방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대리인하고 상대방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기나 강박을 당해야 되는데 아무도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어? 그러면 계약 당사자의 하자가 있어 없어? 없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지금부터? 자, 그럼 봐.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 먼저 보면 대리인이죠.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어. 상대방을 사기를 쳤어. 그럼 상대방이 사기 당했죠. 자, 두 번째는요. 본인이요. 본인이요. 상대방을 사기를 쳤어.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약을 했죠. 자, 세 번째는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쳤어. 대리인 사기 당했죠. 여기는 네 번째요. 상대방이 여기요. 본인을 사기 쳤어. 본인을 사기 쳤어. 이러면 여기서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야? 계약을 취소하니까 계약의 당사자, 상대방이나 대리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해야 되죠. 여기는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그럼 여기는 상대방이 대리인 사기쳤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하죠.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한 경우, 그런데 상대방 사기당할 때 말 없죠? 대리인 사기당했단 말 없죠?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됐죠 지금?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그럼 누가 취소하냐? 누가? 여기서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한테 취소해? 대리인한테 취소해? 본인한테 취소해? 누구한테 취소해? 상대방은 본인에게 본인이 그 사실을 뭐하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본인한테 말할 수 있다. 왜? 대리행위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은 누가 취소를 당한다? 본인이 취소를 당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상대방은 누구한테? 상대방은요. 누구에게? 당연히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당연히 취소하죠. 이거는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그럼 대리인은 사기를 당했죠? 그러면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죠. 알겠죠? 언제 취소할 수 있다?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을 받아야 돼요. 이러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으로부터 뭘 해야 된다? 수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그 사실을 뭐하든
알든 모르든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뭘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대리인의 하자라고 하죠. 한번 볼까요? 1번 의사표시의 요르기,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줄고 대리인을 표준. 그런데 여러분요, 뭐가 하나 있냐면요, 뭐가요? 여러분요, 1번 한번 봐봐. 1번에서요, 다른 국가 오시면 뭐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나 강박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둘 다 누구다? 둘 다 대리인. 봐봐.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본인을 표준으로 하는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본인이 지시한 경우. 이 말이 나와야 돼. 이 말이 나올 때만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 말이 없는 한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 2번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악이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의사표시하게 된 상대방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줄고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러면 본인이 사기 강박 당하면 뭐 할게요? 이 인간 써 거기다가 계약 당사자 X.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은 대리인을 취소할 수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4번 본인갑이 대리인이 상대방 병에게 강박을 했다. 본인이 줄거야 본인 갑이 상대방 병에게 강박? 그럼 봐봐. 누가 지금 강박을 당했다? 상대방이. 상대방은 계약의 당사자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본인한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알든 모르든 이 경우에 을이 갑의 강박 사실을 몰랐지만 병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에게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을 때 그 효과로 생기는 취소권은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한다. 옆줄 써. 본인의 특별 수권이 있으면 대리인도 취소 가능. 이렇게. 본인의 특별 수권이 있으면 대리인도 취소 가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8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48번, 47번의 정답 몇 번? 3번, 48번.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줄거봐. 그래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 이러면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만약에 대리인이요 의사 능력이 없어. 의사 능력. 대리인이 의사 능력이 없어. 그러면 뭐가 된다? 대리인이 대리인 했는데 의사 능력 없는 대리인이 대리인 했어. 그럼 뭐가 돼? 그럼 무효가 되지. 뭐가 돼?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의사 능력 없으면 안 된다니까.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효. 왜? 법조문에 행위 능력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행위 능력이 없어도 유효이지만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48번. 그래서 47번 정답 3번. 48번. 1번. 대리인으로서 행위 능력을 하는 경우 대리인이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줄거봐. 다른 말로 이퀄 미성년자인 경우 이 말이죠. 대리인이 그 대리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X죠? 써 거기. 본인도 취소 X. 본인도 취소 X. 본인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3번 정답 2번이죠? 3번 본인은 이미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수동대리도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리인 당연히 능력할 필요가 없죠. 5번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상대방 병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누구에게 생긴다? 본인 갑에게 효력이 생긴다. 줄거봐.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거길 줄거. 미성년자이더라도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이더라도 대리 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대리 행위는 유효. 이렇게 대리 행위는 유효이죠. 따라서 맨 끝에 본인 갑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복대리 한번 볼까요? 그럼 실시간은 안 됐지 아직? 잘 모르죠? 나도 현재 모르니까. 복대리까지 해야 돼요? 꼬치꼬치 하지 말고 봐봐. 복대리요? 아니요, 우리가요 앞에서 107, 108쪽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이 강의가 제일 어려운 게 기초를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107, 108쪽까지는 우리가 민법 총칙 전체를 보는 기초 강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뭐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뭐 안 봐도 되는데요. 뭐 우리가 굳이 보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복대리가 뭐예요? 복대리? 복대리가 뭐예요?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 병이 있죠. 여기 지금 을이 있죠. 을이 대리인이죠. 그런데 대리인이 다시 이렇게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런데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아주 중요하죠. 항상 여러분요, 이 말을 가지고 항상 놀리죠.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런데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걸 바꾸죠. 왜냐하면 우리 보통 대리인 그러면 복대리는 대리인 다음에 있는 거니까 본인의 대리인의 말보다는 대리인의 대리인 말이 더 어울리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복대리인이 잘못하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아니 대리인이. 누구한테 진다? 대리인이. 본인한테죠. 봐봐.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잘못하죠. 그러면은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지는 게 복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이제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했으니까 맨 처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본인이죠. 본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일부를 대리인한테 주죠. 그럼 대리인은 여기 이 대리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대리가 이렇게 들어있죠. 복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때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대리는 대리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대리는요, 대리권의 범위를 첫 번째 넘으면 안 돼. 그럼 무권대리가 돼. 자기에게 주어진 대리권의 범위를 또 넘어서면 안 돼. 그럼 또 무권대리가 돼. 그러니까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뱃속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죽으면 누구도 같이 죽어? 복대도 같이 죽는 거죠. 그러면 대리권을 언제 소멸한다? 본인이 뭐라거나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희롱 개시 심판이 있거나, 복대리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희롱 개시 심판이 있거나. 그러니까 복대리는 자기가 사망하면 없어지죠.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희롱 개시 심판, 그러면 대리권 없어지고 복대리권 없어지죠. 본인이 사망하면 본인 사망했죠? 대리권 소멸하죠? 복대리권 소멸하죠. 그런데요, 만약에 세 사람 다 살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죠? 그 말은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할지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왜요? 대리권 안에 복대리가 들어있으니까 이만큼의 여유가 있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의 권한과 복대리인의 권한이 둘 다 병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리인과 복대리는 누구에 대해서? 본인의 대리인이다. 둘 다. 따라서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하게 본인에 대해서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이란 말이죠.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임의대리다. 그러면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해. 그러니까 책임도 없어. 그런데 본인의 승낙. 얘기했죠?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 OX.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이 있으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OX.
부득이한 사유라고 몇 번 얘기했죠. 채무 이행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이런 휘발성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알겠죠? 효과가 별로 없어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이때는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하고, 그 다음에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여러분요, 법정대리는 어떻게 해요? 법정대리요?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무슨 책임을 져? 무과실 책임을 지죠.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 그런데 여기는요, 본인의 승낙이나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은 없어. 부득이한 사유만 있어요. 법정대리는. 생각을 해봐. 법정대리가 왜 법정대리예요? 얘가 미성년자니까 아버지가 법정대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들내미요, 자기가 못한 것을 아버지가 대신하고 있는데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승낙할 테니까 아버지 당신 갔다 오소.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나는 뭐 한다? 나는 너는 묻소 하고 묻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법정대리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하고, 그 다음에 뭐다? 감독하는데,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고,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된다는 것이고, 법정대리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그럴 때는 자기가 직접 선임한 경우보다 어때요? 책임이 더 무거워져? 가벼워져? 가벼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만약에 이 임의대리인이 본인이 지명을 해. 복대리인을 직접 임의대리에서 본인이 직접 복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가 있어. 정의라는 사람을 복대리로 선임해라, 이렇게 지명. 그러면 지명한 경우는 어떡하냐? 임의대리는요, 이 복대리인이 불성실하거나, 알겠죠? 그런 경우는 어떡한다?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때가 아니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정도.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뭐란다? 복대리다, 이렇게. 뭐 다른 것은요, 복대리는요, 크게 뭐 이렇게 볼 것은 없죠. 더 이상. 알겠죠? 한번 볼까요? 죄송해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이것을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복임행위. 그 다음에 여기요, 복임행위하고 대리행위는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복임행위하고 대리행위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여러분, 틀리다고 되어 있네.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49번요. 1번, 복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OX 틀렸죠? 누구의 이름?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앞에 본인하고 뒤에 대리인을 바꿔야 되죠. 알겠죠? 2번, 을의 대리인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 병은 본인 을의 이름으로 법령. 왜요? 복대리인 병 줄거 봐. 그럼 복대리인 병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써봐. 본인의 대리인. 따라서는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3번,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하고. 4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죠?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병존한다. 병존은 뭐죠? 나란히 있는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왜 그런다?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 1번이죠. 자, 50번이요. 틀린 것은요. 1번,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 말이 중요해.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 거기까지 줄고
이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 무슨 대리? 이러면 봐봐. 법정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해요. 아까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법률행위는 뭐다? 단독행위 계약이죠?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수권행위가 있죠? 계약은 위임이 있죠, 위임. 그러니까 수권행위라든가 위임계약에 의해서 선임되는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대리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됐다. 임의대리는 이런 말이에요. 이걸 몇 번 조심하라고 그랬죠. 임의대리는 이렇게,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이럴 때가 아니면 복대는 참여하지 못한다. 2번,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복대리를 금지하는 의사를 줄고 명시하더라도 그래 됐죠. 거기 줄고 복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명시하더라도가 아니고 복대리를 금지하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 말이죠. 만약에 복대리 금지를 명시하죠? 그러면 절대로 복대리 선임 못해요. 복대리 금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묵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가 들었다? 명시하더라도 우리 18회 때 나온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서 복대리인 선임하죠?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알겠죠? 본인의 지명. 그래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번. 임의 대리인 갑은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죠. 만약에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그러면 무슨 대리가 돼야 돼? 법정 대리가 돼야지. 법정 대리. 자, 5번. 오피스텔 분양 업무죠. 여러분 이 오피스텔 분양 업무에서 복대리를 선임하려면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여기 원주도 지금 부동산 여러분요, 원주가요, 처음에 여기가 피가요, 300이었나 봐요. 300, 200, 이렇게요. 처음에. 근데 지금 이런 피가 얼마인지 아세요?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마요, 지금 서울에서요, 강남 쪽 그 벨트급 빼고는요, 여기가 지금 6천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6천.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전국적으로 프리미엄이 6천 이상 이렇게 받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요, 6천이 넘는 것은 상당히 드문 현상이죠. 뭐죠? 지방에서는요. 6천까지 가는 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아파트를 얘기하는데요. 오피스텔이요? 예, 오피스텔 가지고 계셔요? 예. 곧 붙을 거예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셔요.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6천이 붙었다는 것을 전번주에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요, 엄청나게 붙은 것이죠, 지금요. 그럼 보면 우리가 이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오피스텔 분양 이런 분양은 분양하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분양을 함부로 누구한테 분양권을 주지 않죠.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내가 하고 있다가 다른 데가 하나 생기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른 사람 거기다 집어넣고 간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능력에 따라서요. 분양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 분양 같은 것 있죠. 이런 것은 복대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 돼요. 무슨 승낙?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0번의 정답은 2번이고 51번이요. 1번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 이게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봐봐요. 그 책임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 동담이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기가 책임만 진다면 언제든지 이런 말이에요. 앞에가 임의 대리가 아니고 무슨 대리가 해야 돼? 법정 대리라고 해야 돼. 법조문 그대로 아주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의 대리는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어. 뭐다?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이게 있어야 돼. 2번 친권자나 후견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친권자나 후견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법정 대리인을 가지 뭐라고 얘기해요? 법정 대리인 이 말을 알아야죠. 법정 대리인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 아니까
친권자나 후견인 이 말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 그럴싸하잖아요. 이런 법정 대리는 뭐라고 그랬어?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죠. 법원의 허가 그러면 큰일 나죠. 법정 대리가 복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법원의 허가 그런 것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친권자나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인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친권자나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인권이 있다? 그건요, 여러분요, 뒤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거기는 지워야 되겠네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래야 되겠네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이렇게. 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죠. 꼭 틀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1번 때문에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잖아. 근데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선임한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친권자나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복인권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되죠? 뭐가 있으면 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되고 원칙적으로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고 단지 법원이 먼저 언제든지 선임하면은 그럼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은 뭐가 된다? 책임이 경감되죠? 알겠죠? 그 차이만 있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2번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은요. 법정 대리인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하죠? 갑은 본인 을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맞죠? 선임 감독, 부득이한 사유, 선임 감독. 그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에 비해서 더 넓다.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말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넓다. 5번요. 법정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 그래서 여러분요. 복대리 줄 것이고 언제나 임의대리. 법정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예요. 그 다음에 그럼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요. 자, 52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줄곧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 무과실. 2번요. 복대리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이지만 본인에 대하여 줄곧 직접 비용 상환을 청구. 왜요? 왜 그러죠?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따라서 본인에 대해 권리와 의무가 있거든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직접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3번 틀렸죠?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틀렸어. 4번은요. 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해서 소멸하죠? 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 줄거 봐. 그래서 대리권 소멸.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옆줄 긋고 복대리권 소멸 이렇게. 5번은요.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선임할 수 있어요? 복대리가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언제요? 복대리 써. 맨 앞에 복대리. 맨 앞에 복대리가 써. 임의대리인이죠? 그러면 임의대리니까 임의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오케이, 그랬으면 돼.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